여러가지 일본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귀신이 나오던 친구 집. 제 나이 올해 들어 40살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라 불리던 당시 3학년 때였죠. 그 당시는 밤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라 불릴 만한 별의강이 펼쳐진 밤하늘이었어요. 당시 3학년이던 저는 동네 불의 친구 2명이랑 같이 여름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죠. 친구의 집은 지금 생각해도 좀 음침한 일본식 집이고 꽤 큰 집이었어요. 후에 그 집이 일본 관리가 살던 집인 걸 알았지만요. 친구들과 열심히 숙제를 하다 마루에서 더운 여름 날씨와 점심 먹은 직후라 식곤증에 잠이 들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꿈에 일본 귀신이 나온 겁니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새하얀 얼굴에 파란 체크무늬의 기모노였죠. 문제는 발이 안 보여 꿈속이라도 귀신인 걸 쉽게 알겠더군요. 이 귀신이 손에는 30cm의 대침을 들고 친구와 저희를 쫓아다니더군요. 그 일본식 집은 낮에도 어두운 데가 많아서 친구 집이라도 안 돌아다녔는데 꿈속에선 어마어마한 미로더군요. 귀신한테 쫓기다 잡히면 발에다 대침을 찌르고 또다시 도망다니길 수십 번. 꿈속에서도 몇 시간은 지난 것 같더라니 실제 일어나니 3시간 정도 지나 있더군요. 문제는 3명 다 똑같은 귀신을 꿈에서 봤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오싹한 건 친구 집이 한낮에도 뭔가 어둡고 음산해서 대문과 마루만 다녔는데 꿈에서 본 구조가 딱 들어맞더군요. 어두운 일본식 집의 복도를 지나면 대낮에도 불을 밝혀야 하는 작은 방이 나오고 일본식 장지문이 양쪽에 있는데 꿈에서 본 그대로 보게 되니 어린 맘에도 왠지 머리가 쥐켜서는 느낌에 후다닥 나왔죠. 그 후 그 집에 놀러간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3명이 동시에 똑같은 귀신을 꿈에서 보고 생판 들어가 보지 않은 집의 구조가 꿈과 같으니 이게 현실인지도 가끔 생각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 오키나와의 유령. 일본에서 산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태어난 곳은 미국이고 국적 취득은 20살 되자마자 일본 국적을 받았거든요.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일본으로 와서 친인척들과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 갔을 때예요. 원래 예전부터 오키나와에 귀신이 많다는 둥 하면서 소문들이 진짜 많았대요. 전쟁 지역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곳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곳은 무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도 바닷가가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태어나서 머리털 나본 뒤로 일본은 처음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를 빼곤요. 굉장히 아름답고 집들도 무척이나 아기자기했어요. 먼저 숙소는 고급 리조트로 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여행이 오랜만이고 모든 친인척들이 모여서 너무나 좋았어요. 사람 인원이 꽤 되는지라 방을 2개 얻어야 했어요. 어린애들도 있어서 제가 어린애들이랑 같이 방을 쓰고 어른들끼리 방을 쓰고 그랬어요. 바닷가 나가서도 신나게 놀고 엄청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도 바베큐 해 먹고 진짜 재미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몰라도 몸이 너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먼저 방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다들 알았다 그러고 저하고 친척 동생하고 같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방에 딱 들어오는데 섬뜩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친척 동생이랑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척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거 알아? 여기 오키나와가 귀신이 제일 많기로. 일본에서 유명한 거. 하지만 별로 시덥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귀신 따위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씻지도 않고 바로 누웠어요. 동생은 씻는다고 화장실에 갔고요. 저 혼자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동생이 갑자기 뛰쳐나오면서 절 있는 힘껏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뒤로 휙 돌아보는데 동생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서 언니 화장실에 무언가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또 뭔가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냐고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동생이 울면서 자기가 본 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어떤 여자 한 명이 욕실에 서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더랍니다. 동생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래서 소리도 못 지르고 뛰쳐나온 거라면서 무섭다고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라고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시 헛것을 본 거라고 달래주면서 화장실 쪽을 보는데 옛날 옷을 입은 여자가 저희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래서 말도 안 나오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동생의 두 손을 꼭 잡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른들 계시는 데로 갔어요. 웬만하면 안 우는데 그때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고 추하다 못해서 공포스러웠어요. 머리는 양갈래로 따서 묶은 스타일이고요. 눈 한쪽은 무엇에 맞았는지 몰라도 뭉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손의 왼쪽 새끼손가락 쪽이 무언가 맞아서 날아간 것처럼 없었고요. 다리 한쪽도 없었어요. 입도 살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아직도 그때 오키나와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제 생각이지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같은데 너무 무섭고 그 다음부터는 오키나와의 옷자도 꺼내기가 싫었어요. 지금도 그 귀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오키나와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조심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오키나와에서 여행길에 도쿄로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몇 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잠시 있는데 일본에 가면 가끔 귀신이 보여요. 전쟁도 많이 해서 죽은 영혼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가족이 바뀌고 있다. 그날은 아침부터 더웠다. 자기 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소년의 귀에 어머니의 질책이 들려왔다. 게임만 하지 말고 정원 좀 정리하렴. 엄마랑 약속했잖니. 소년은 생일에 가지고 싶은 게임을 사는 대신 여름방학 때 매일 아침 정원에 잡초를 뽑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TV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탁 트인 시원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조금 짜증이 난 것 같은 표정의 소년이었지만 단념한 것 같다. 게임기의 전원을 끄고 대충 정리한 후 종종 걸음져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손바닥만 하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작은 정원이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인 소년에게 정원 정리는 중노동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자세에다 한여름에 타는 듯한 더위가 내려쪼인다. 10분도 되지 않아 소년은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다. 사방 1미터도 정리하지 않았지만 소년은 앓는 소리를 내며 비틀비틀 정원한 구석에 은행나무로 다가간다. 구르디 푸르게 잎이 우거진 이 정원에서 유일하게 그늘이 있는 곳이다. 나무 밑에 앉아서 소년은 숨을 돌린다. 바람은 그다지 불지 않지만 그래도 햇빛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살 것 같다고 느끼는 와중에 소년은 자신이 앉아있는 곳이 조금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불룩하게 마치 무엇인가 묻혀있는 것 같은 모양이다. 소년은 심심한 나머지 그곳을 파보기 시작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것이 땅 속에서 나타났다. 기묘하리만치 하얀, 그렇지만 얼룩덜룩 보라색으로 변색된 가냘픈 팔. 그 손끝의 약지에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소년은 그 반지를 알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소년의 머릿속은 완전히 어지러워진다. 그렇다면 아까 자신에게 정원을 정리하라고 시켰던 그 목소리의 주인은 도대체 어느새 툇마루에서 나오고 있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수직에 가깝게 위로 쭉 찢어진 눈, 귀 부분까지 크게 웃는 것처럼 찢어 갈라진 이 이상한 얼굴의 어머니였다. 그날도 아침부터 더웠다. 소년은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오늘도 땀투성이가 되어가며 풀 뽑기에 열심이다. 그 덕인지 정원은 이전보다 훨씬 산뜻해져서 훨씬 보기 좋게 변해 있다. 은행나무는 오늘도 나무 그늘을 만들고 소년이 바람을 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밑동에는 수북하게 쌓인 흙더미가 둘 놓여 있다. 그렇게 그의 가족은 하나씩 교체되어 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